칼로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전쟁으로 고려를 창업했고 광종은 숙청으로 왕권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칼로 세운 것은 칼로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981년 21살의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고려의 6번째 임금 성조. 그는 칼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신하의 문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광종이 남긴 고려는 강력했지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26년의 숙청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불신이 남았습니다. 과거제로 인재들은 모여들었으나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체계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은 있었으나 시스템이 없었고 권력은 있었으나 통치 철학이 희미했습니다. 경종이 재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태조의 손자이자 광종의 조카인 성종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는 삼촌의 공포 정치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982년 한 신하가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최승로, 나이 60, 5왕을 섬겨온 노신하,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로 태조 시대부터 살아남아 광종의 숙청을 견뎌낸 인물입니다. 무엇이 나라를 살리고 무엇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지 60년의 세월로 체득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성종에게 올린 상소의 이름은 시무 28조. 지금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해야 할 28가지 일들. 그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에 대한 한 노정치인의 필생의 답안지였습니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태조 이래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승로는 불교가 국가 통치의 원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사찰 행사와 재정 낭비를 비판하며 유교적 관료 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왕은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는 충으로 보좌하며 임금과 신하가 법과 제도 아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 그는 또한 광종의 가혹한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신하가 두려움 없이 간언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선다고 역설했습니다. 성종은 그 뼈아픈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글을 현실의 법령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마땅하게 행하겠소. 982년 전국 12곳에 목을 설치했습니다.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의 중앙 관리를 파견한 것입니다. 호족들이 장악했던 지방을 제도로 해체하고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992년에는 국자감을 정비했습니다. 유교 경전으로 관료를 길러내는 국립대학. 과거제가 문을 여는 시험이었다면 국자감은 그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었습니다. 성종은 또한 이성 육부의 중앙 관제를 확립하고 국가 예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제도로,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으로 고려의 단단한 뼈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989년 최승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무 28조를 올린 지 7년 후 그가 꿈꾸던 유교 국가의 완성을 다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은 씨앗은 이미 고려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죽음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최승로가 평생 주장했던 나라의 증명이었습니다. 5 임금을 거치며 살아남은 노신하는 단 한 명의 왕과 단 하나의 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997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16년 그가 남긴 것은 500년 고려 왕조를 지탱할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을 통치하는 체계,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왕과 신하 사이의 공적 원칙. 광종이 왕권을 세웠다면 성종은 비로소 나라를 세웠습니다. 60 노신하의 28개 문장이 고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붓 한 자루의 힘이 칼의 기억보다 더 오래 역사에 남았습니다.